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 기초경제수학 특강 제1장의 내용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1장에서는요 우리가 어떤 거 볼 거냐면 이 연산의 기초 개념에 대해서 볼게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보세요. 간단한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관련된 연산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분수 계산 같은 게 또 우리가 뭐 수험 경제학이라든가 그냥 경제학 기본적으로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소수라든가 요 지수 중요하죠. 그냥 뭐 쉽게 넘어가셔도 되긴 하는데요. 그리고 루트에 대한 계산, 요 정도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보시면은요. 중요한 연산 부호 해가지고요. 사칙 연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그냥 뭐 가볍게 보시죠. 이렇게 더하라, 빼라, 제하라, 합해라, 곱하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2 곱하기 3이라는 건 뭐예요? 2를 3번 더하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3번 더하라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2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나누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가감승제 살펴봤고요. 다음에 x의 n승 할 때요. x의 n승 예를 들면 2의 3승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3번 곱하라는 뜻입니다. 2를 3번 곱해라. 그래서 2의 3승하면 2를 3번 곱해라. 또 5의 제곱하면 5를 2번 곱해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점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서메이션이라고 합니다. 다 합해라라는 뜻이에요. 다 더하라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i라는 값이 어떻게 되냐면 1부터 n까지 순서대로 대입하면서 그러면서 나온 값을 모두 더해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i가 1부터 뭐 3까지 있다. 그럼 xi다 이렇게 되면요. i를 1부터 3까지 대입하라. 그걸 더해라 이 뜻이니까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이렇게 될 것입니다. 아셨죠? 그 표현하는 방법만 좀 잘 체크해 주시죠. 자, 여기 예제가 있는데 여기 보세요. 2i 플러스 3 i가 1부터 3까지 해라 하니까 2를 집어넣습니다.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여기 나와 있는데 2 곱하기 1 더하기 3 이렇게 되고요. 2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i에다 2를 넣으면 2 곱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돼 있고요. 물론 곱하기 먼저 계산하셔야 됩니다. 3을 집어넣으면요 2 곱하기 3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표현하는 방법 우리가 약속을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체크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수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i가 없잖아. 그럼요,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n 곱하기 상수랑 같은 뜻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우리가 서메이션 했는데 i가 거기 보시면은 1부터 5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는 여기 i가 이제 없는 거잖아. 결국은 2를 5번 이렇게 더해라. 그러니까 즉 2 곱하기 5랑 같은 의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뭐 이 정도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에 자, 여기 느낌표 표시가 되는 것을요 우리가 팩토리얼 이렇게 읽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럼 이거는 바로 뭡니까 하면요. a 팩토리얼 하면 a부터 1이 될 때까지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곱해라 이 뜻이야. 그러니까 그냥 예를 통해서 보시는 게 편하죠. 3 팩토리얼이다 라고 하면요. 3 하나씩 줄여요. 2, 1 해서 다 곱해라 이 뜻입니다. n 팩토리얼이다 라고 하면요. 이거는 n, n-1, n-2 계속 다 줄여나가면서 다 1이 될 때까지 곱해라 이 뜻입니다. 뭐 간단하죠? 우리가 근데 많이 흔히 쓰이는 여러 가지 연산 부호입니다. 자, 그 다음에 a가 0보다 크다라고 할 때요.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짝대기를 긋게 되면 이게 절대값을 씌운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A의 부호를 무시하고 이 짝대기라는 표현이 바로 뭐냐라고 하면요. 부호를 무시하고 다 양수로 표시하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걸 우리가 절대값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연산에서는 먼저 안쪽에 있는 절대값 마크에 있는 것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나오는 부호를 제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3의 절대값은 그냥 3이고요. 어차피 양수로 만드는 거니까 양수는 그냥 양수로 태어났으니까 양수입니다.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이다 라고 하면은 그렇죠. 마이너스를 없애고 5만 그 값만 살려놓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렇게 계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절대값의 안쪽을 먼저 계산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5 플러스 3을 먼저 계산을 합니다. 그럼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2잖아요.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이죠. 마이너스 2인데 이거는 절대값을 쓰였으니까 2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러니까 7 마이너스 2는 5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정리하시죠. 자, 다음 한번 보시면은요. 요거는 우리 책에 이렇게 예제가 있는데 한번 바로 밑에 솔루션이라고 할까요?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복습하는 데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쭉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되겠어요.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 요거 정도 한번 볼까요? 이거 이렇게 해야지. K가 1부터 3까지 다 집어넣은 다음 그걸 더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나오면 K가 1, 그럼 3의 1승, K가 2, 3의 2승, K가 3, 3의 3승 이렇게 된 거를 다 더해라 이런 뜻입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요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 정리하시죠. 자, 다음에 사칙 연산의 순서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간단한 거긴 한데요.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한 번쯤은 봐주세요. 자, 플러스와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순서와 무관하게 그냥 앞에서부터 쭉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산 부호할 때 앞뒤 순서를 바꿔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부터 쭉 계산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8-4 플러스 5-2 이렇게 돼 있는 거 여러분들 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곱셈과 나눗셈의 계산 같은 거 할 때는요. 곱하기만으로 된 식은 순서와 무관하게 계산을 해도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 곱하기 3 곱하기 4는 순서를 바꿔도 돼요. 4 곱하기 2 곱하기 3,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나눗셈만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요. 이거는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4 나누기 4 나누기 2 이렇게 하게 되면 24 나누기 4를 먼저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값을 6이 됐죠? 그걸 2로 나누면 3 이렇게 해야지. 요거랑 같이 순서 다르게 여기서는 보면은 얘를 먼저 계산했고 얘를 따로 계산해서 더해줬죠. 여기서는 어떻게 한 거예요? 8은 놔두고 얘를 먼저 계산하고 해도 똑같이 나오게 되는데 나눗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순서대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뒤에 거 먼저 나눠줬어요. 앞에는 24 나누기 4를 먼저 하고 그 다음 2로 나눠줬는데 여기선 4 나누기 2를 하고 12를 그걸로 나눠줬더니 값이 다르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순서대로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곱하기랑 나누기가 이렇게 막 섞여 있다? 그럼 순서대로 계산한다라는 거. 이것도 나누기가 있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게 되면 값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8 나누기 4 곱하기 6 나누기 2 이렇게 돼 있으면은요. 이거 먼저 순서대로 해야지. 48을 4로 나누고 곱하기 6 해주고 그걸 나누기 2를 해야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순서가 바뀌게 되면 그러면 계산 오류가 발생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인데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정리 잘 해주시고요. 자, 다음에 여기 보시면 3번에 사칙 연산이 혼합된 계산할 때는요.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덧셈과 뺄셈을 나중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거 뭐 어디서 뭐 알려주기도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4 곱하기 3 마이너스 4 하는데 이렇게 3 마이너스 4를 먼저 하시면 안 된다고요. 곱셈을 먼저 하는 거야.
그래서 얘 먼저 4, 3, 12 이렇게 먼저 곱셈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또 나눗셈 있는 거 먼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가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 나누기 2 해가지고 계산을 하고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왔죠? 앞에 마이너스 붙어서 플러스 6 이렇게 계산을 해야 돼. 여기서도 순서를 잘못해서 뭐 곱셈 나눗셈 그걸 먼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은 결과가 잘못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를 포함한 사칙 연산이다. 가로나 뭐 중가로, 뭐 대가로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가로 안에 있는 식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7 곱하기 가로 열고 6-3 이렇게 있으면 이 가로가 없으면 앞서 본 것처럼 곱셈을 먼저 하셔야 돼요. 7 곱하기 6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요것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있으면 가로 안에 있는 걸 먼저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6-3 하는 것을 먼저 계산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가로 안에 있는 거 5 빼기 2잖아요. 먼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로를 없애줬으니까 곱셈과 나눗셈을 계산하고 그 다음 이제 덧셈이나 뺄셈 있으면 그걸 계산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괄호 안에 또 괄호가 또 존재합니다. 그러면 가장 안쪽에 있는 가로를 먼저 계산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중가로잖아요. 이게 중가로 모양이 있는데 중가로 안에 또 소가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8-5를 먼저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가로에 있는 15-3 요거를 그 다음 계산을 하고 그 다음 마이너스 2 그걸 계산하고 그럼 이제 가로가 다 풀리는 거야. 그럼 나머지 4 곱하기 3 플러스 25 이럴 때 이것도 먼저 하면 안 되죠. 곱하기인 4 곱하기 3을 먼저 하고 25를 더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요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곱셈과 나눗셈의 부호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말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케이스를 넣다 보니까 정신이 없잖아요. 그냥 곱셈 할 때 3 곱하기 5 같이 양수끼리 곱하면 양수고요. 음수가 하나 들어가면은 값이 음수가 나오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음수끼리 이렇게 곱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양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가 있으면 나누기 할 때 값이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10 나누기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가 된다라는 거. 이것도 한번 뭐 아시는 거지만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6번에 마이너스 A에 가로가 있어요. 그런데 또 밖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밖에 마이너스 있는 건요. 우리가 1이 생략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다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A는 값은 A고요. 마이너스 하게 되니까 플러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죠. 요거 플러스 있는데 요거는 플러스 1이 생략된 거고요. 곱하기 마이너스 A 요런 꼴이 되는 거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1 곱하기 A니까 A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네, 그렇게 보시죠. 그 다음에 A가 0보다 클 때 마이너스 A의 N승에서 N이 짝수이면 AN이 되는 것이고요. 짝수면 이제 이게 두 번 곱하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된다 생각하시면 돼. 반면에 N이 홀수면은 이 개수가요. 홀수니까 마이너스 하면은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됐다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도 한번 살짝 넣어놨는데요. 요거요. 마이너스 7에 12승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12승 너무 많네. 2승이라 할까요? 그러면 제곱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이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돼서 그냥 7에 제곱하는 거랑 똑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7에 제곱. 그러니까 암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암기할 것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7에 제곱하고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5에 11승 하게 되면요. 5에 11승인데
마이너스가 그냥 남아있는 겁니다. 밑에 예제는요, 한번 풀어보셔도 되고요. 그냥 뭐 이런 걸 그냥 연습하기 위한 거니까 그냥 가볍게 보시고, 네, 그냥 눈으로 한번 보시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사칙 연산과 관련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관련된 또 계산 순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우리 그 다음에 이제 분수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수는요, B분의 A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이게 분모, 분자, A가 분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읽을 때는요, A를 B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A가 분자예요. 이게 분자. 그리고 B가 분모예요. 그래서 분모분의 분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분모가 빵이다 라고 하면 이거는 정의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0이면 엄청나게 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뭐 거의 무한대로 가깝게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분자가 빵이다 라고 하면 요거는 정의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걸 5로 나누는 거니까 이건 빵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얘기야. 분모가 빵인 경우랑 분자가 빵인 경우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번 분모와 분자가 같은 수다라고 하면은 약분이 이렇게 돼서요 1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5분의 5, 200분의 200, 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를 분수로 고칠 때는 분모로 정수로 곱해서 분자를 만든다.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3이다 라고 하면요, 이거는 우리가 7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7이 3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 7에 21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쓸 수 있고,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9를 3으로 나누고 15를 5로 나누면 그게 3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그리고 B가 0은 아니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0에 무한히 가까이 간다라고 하면요 엄청나게 작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 덩치가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근데 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막 아주 작게 가게 되면 저도 엄청나게 크게 되는 것이고, 이제 밖으로 이제 우주를 생각해 봅니다. 제가 나름 또 큰 줄 알았더니 저 우주 전체로 놓고 보면 거의 미약해서 우주 은하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티끌만도 못한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아무튼 정리를 해보면 분모가 0에 가까워질수록 분수는 무한대에 가까워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0이 딱 되는 건 아니고 0에 점차 이렇게 수렴해 간다 라고 생각할 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요게 이제 간단한 분수에 대한 개념과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분수에 대한 분류는요, 이렇게 되면 진분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가 B보다 크면 가분수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걸 대분수라 하고, 이렇게 표현, 여기 보시면 A와 B분의 A꼴 이렇게 나타내면요, 이게 A 더하기 B분의 A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표기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이 가볍게 보세요. 여기 보세요. 7에 5분의 3 하면 7 플러스 5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나타내면 5, 7에 35 이렇게 쓸 수 있겠죠. 35에다가 그 다음에 5분의 3 이렇게 되면 5분의 38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정도 그냥 봐주시죠. 표기하는 방법이니까 봐주시면 되겠어요. 2와 9분의 4 하면 2 플러스 9분의 4를 의미한다. 네, 이런 거예요. 근데 경작에서 그렇게 많이 쓸 일은 없을 겁니다. 네, 이렇게 봐주시고. 자, 분수의 성질 요거 우리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요. 분모와 분자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해도 분수의 크기는 변함이 없어요. 여기 보시면 4분의 3이잖아. 요걸 가져갈게요. 양쪽에다가 5를 곱했습니다. 아니면 10을 곱했어요. 어차피 5와 5는 이게 1이니까 없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다시 쓰면 4분의 3인데 곱하기 1 해주면은 이게 말 그대로 그냥 4분의 3이잖아요. 근데 1이 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지. 그러니까 4분의 3인데 곱하기 A분의 A도 1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돼도 4분의 3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곱해지는 거잖아. 양쪽에다가.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하면은 3 곱하기 A 이렇게 되나 4 곱하기 A가 되나 이게 다 똑같이 4분의 3이다 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분모와 분자의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눠줘도 그러니까 곱해도 분수의 크기는 같게 되는데 나눠주더라도 분수 값의 크기는 같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모 분자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와 A를 같이 이렇게 공통되는 거 곱하기일 때만 가능하죠. 제거해 준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우리가 약분한다 이렇게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A분의 B는요. A분의 B가 있는데 거기다가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이 곱해주거나 똑같이 나눠주거나 값은 똑같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물론 분모 자체가 0이 아니어야 되니까 단 하고 집어넣었어요. 자, 여기 36분의 8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각각의 36분의 8을 분모 분자에다가 나누기 4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이 아니면 나누기 2 이렇게 하더라도 값은 똑같아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이렇게 분수의 기본적인 성질은 뭐 기본적인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경제학 계산 문제 할 때 많이 활용되니까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덧셈과 뺄셈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분모가 같은 분수는 직접 분자를 더해주거나 빼주면 됩니다. 양쪽에 B분의 A, B분의 C 더하기 이렇게 돼 있으면은 분모가 똑같잖아. 그러면 같이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B분의 A 플러스 C 이렇게 있으면 이 B가 이제 양쪽이 되는 거야. 요렇게도 되고 요렇게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B로 A 더하기 B분의 C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8분의 3 더하기 8분의 1은 자, 분모는 그냥 8로 똑같고요. 분자가 3, 1 두 개 더하면 4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이제 또 약분하게 되면 4와 4 양쪽으로 끌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2분의 1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8분의 3에서 8분의 1을 빼주면 8분의 2가 되고 그 8분의 2는 당연히 2를 끄집어내는 거죠. 2 곱하기 1, 2 곱하기 4 이렇게 되면은 2와 2는 같이 약분되잖아요. 지워지니까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2번 분모가 다른 분수는 통분해야만 계산할 수 있어요. 분모가 지금 똑같을 때는 같이 그냥 분모를 그 B면 B 그대로 쓰면서 더하거나 빼주면 되는 것인데 만약에 분모가 다르게 되면요. 이거를 뭔가 기준을 같이 맞춰줘야 됩니다. 자, 여기 일반화시켜서 A분의 B 더하기 C분의 D A와 C는 값이 다르잖아요. 다른다고 해야겠죠. 안 그러면 같이 A로 놨을 테니까. 자, 그러니까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크게 보면 5분의 3 더하기 3분의 2 이렇게 하면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어떤 작업을 해야 됩니까? 하면 분모를 똑같이 맞춰줘야 돼. 그 5와 3이 같이 공통으로 되는 거 그냥 두 개 곱해서 얘기를 해주시죠. 자, 여기다가 그러면 5에다가 3을 곱해줘요. 그럼 3에다가 3을 곱해주고요. 이거는 5분의 3 그대로 통용이 되는 거잖아요. 더하기. 자, 그러면 여기 3에다가는요. 2 이렇게 있으면 곱하기 뭘 해주냐면 5와 같이 분모를 똑같이 만들려고 하니까 두 개를 곱하면 15가 되도록 만드는 거야. 분모 분자에다가 5를 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요. 자, 그러면 원래는 이제 얘와 얘가 지워지는 거잖아. 지워지고 다시 지우면 안 돼요. 일부러 통분하려고 만든 거니까. 자, 그러면 이게 앞에 거랑 똑같다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다가는 3을 분모 분자에 곱해주고 여기다가는 5를 분모 분자에 곱해주게 되면은 얘는 어떻게 돼요? 15분의 3, 3, 9 이렇게 되고요. 얘는 15분의 5, 20 이렇게 되니까 이러면 분모를 같이 통분시켜서 같게 만들었잖아요. 여기 15, 15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 B와 여기 B 이렇게 만들면 B는 똑같고 분자를 A 플러스 C 더할 수 있는 것처럼 15로 만들었으니까 15분의 이거 두 개 더하면 돼요. 19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 뭐 그렇게 체크해 보시고 빼기도 마찬가지야. 빼기도 여기 보시면은 5분의 4 빼기 3분의 1 이렇게 있는데
분모분의 분자를 이거 분모를 특히 똑같이 맞춰야 되네요. 그래서 15로 만들어서 바꿔줘서 빼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요 정도 봐주시죠. 다음. 자, 대분수는 가분수로 고치거나 정수와 분수 부분을 플러스로 표기해 분리한 후 계산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우리가 할 때는 뭐 그렇게 대분수로 해서 3과 9분의 5 이렇게 막 쓰거나 그럴 일은 별로 없어요. 그냥 그냥 여기 그냥 뭐라고 할까? 가분수로 그냥 표시해 주시는 게 제일 편해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 정도만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고요.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곱셈과 나눗셈을 할 때는요, 대분수는 우선 가분수로 바꿔줘. 그러니까 만약에 답이 나왔을 때도요, 뭐 이렇게 대분수로 바꿀 필요는 없고요. 그냥 가분수로 그냥 놔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있는 거를 가분수로 바꿔서 요걸 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곱셈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면요. 분수로 곱할 때는 분모는 분모끼리 계산을 하면서 분자는 분자끼리 이렇게 계산을 하시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바대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 A분의 B 곱하기 C분의 D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분모는 분모끼리 A 곱하기 C 그 다음에 B 곱하기 D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3분의 2 곱하기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3분의 2 곱하기 5분의 4다 이렇게 하면요. 5분의 4다라고 하면 이걸 뭐라 그랬냐? 분모는 분모끼리 그러니까 3 곱하기 5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3 곱하기 5 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2 곱하기 4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더도 덜도 뭐 별거 없어요. 간단한 계산하는 거 여기서 확인해 봤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분수로 나눌 때는요. 곱셈으로 고쳐서 계산한다. 곱셈으로 고칠 때 나누는 분수의 분모와 분자는 뒤집혀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2분의 1 이거는 바로 뭐예요? 1 나누기 2 이렇게 되는 셈이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는 거랑 비슷하게 요거 볼게요. B분의 A 나누기 D분의 C다 이렇게 되면요. 이거 나누기잖아. B분의 A를 뭘로 나누는 거예요? D분의 C로 나누는 겁니다. 요렇게요. 되셨죠? 자, 그러면 이게 뒤에 다시 비율 같은 거 할 때도 할 건데요. 요 안쪽이 이제 분모가 되는 거야. 그래서 B 곱하기 C분의 여기요. 그래서 여기는 밖에 A와 D는 요 D가 이제 분모인데 분모에서 또 분모면 위에 분자로 넘어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밖에 A 곱하기 D랑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여기 구체적인 경우를 한번 볼게요. 4분의 3을 6분의 5로 나눠줬다 하면은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4분의 3은 그냥 놔두고요. 나누기니까 분모 분자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곱하기로 바뀌어서요. 그래서 6분의 5를 5분의 6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5분의 6으로 이렇게 곱해서 계산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것도 그냥 한번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모와 분자가 모두 분수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한다. 지금 말씀드린 거야. 이렇게 B분의 A를 D분의 C로 나눠준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럼 요거 나누기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안쪽 B와 C가 안쪽에 분모로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식으로 하면 나누기가 요거고 요걸 곱하기로 바꾸면 요거 분모와 분자를 바꾸면 된다고 그랬죠? C분의 D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환하는 거. 그래서 B 곱하기 C분의 A 곱하기 D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요거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안쪽에 있는 게 이제 분모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5와 2가 분모가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거 3은 원래 분자에 있고 7은 분모에 있는데 또 분모로 가면 한 바퀴 돌아가지고 분자로 가게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분의 21 계산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분수를 계산하는 건 우리가 자주 계산할 때도 활용하니까요. 여러분들 잘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분수로 만들어진 분수에서 분모분자의 위치를 바꾸게 되면 분모분자의 위치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요거 1은 당연히 1분의 1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B분의 A다 그러면 이게 A가 또 분모에 한 번 더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면 분모에서 또 분모니까 A분의 B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시죠? 그래서 A분의 B분의 1은 B분의 A랑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6분의 1 그거랑 6분의 5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5가 바로 무엇을 뜻합니까 하면 5가 원래 분자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분자에다 1을 넣으면 분모로 내려가게 되면요. 이게 5분의 1로 나눠주는 거야. 이렇게 나눠주는 거랑 같은 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분의 1 분의 1 그거는 5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진분수를 바꿔버리면 5분의 23이잖아. 그럼 이거를 다시 표현을 하게 되면 23이 분모로 내려가고 또 분모로 내려가. 그럼 23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3분의 5분의 1은 5분의 23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수와 관련된 표현 여러분들이 살펴봤습니다. 요거는 은근히 우리가 경작에서도 비슷한 비례식 할 때 우리가 써먹을 거예요. 자, 그러면 A 대 B는 C 대 D다. 이거는 좌변의 비율과 그게 A 대 B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자, C분의 D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바로 우변의 비율입니다. C 대 D 이렇게 나타내는 것은 오른쪽 비율인데 자, 이꼴이기 때문에 이게 뭐야? 이꼴이기 때문에 그 값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여기 이꼴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나타냅니까? 하면 비율이 같다는 거야. 자,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A 대 B, C 대 D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이렇게 해서 B분의 A는 D분의 C다. 이렇게 식을 정리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냐면 이 바깥쪽끼리 곱한 게 똑같아. A 곱하기 D가 안쪽끼리 곱한 거랑 똑같습니다. B 곱하기 C랑 같다. 그 비율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 보시면 같이 보시면 돼. 3대 4는 여기 보시면 3대 4 비율이야. 자, 근데 요거를요 좀 바꿔가지고 똑같은 비율로 고무줄 비슷하게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하게 되는데 3을 얼마로 늘렸습니까? 12로 늘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의 비율을 쭉 늘려서 12로 만들어지면 몇 배 곱해진 거야? 4배 곱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4도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 비율이 증가해야 되니까 4배 증가하니까 4, 4, 16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대 4는 12대 16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냥 이렇게 그대로 보셔도 되고요. 여기 원리에 있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안쪽 바깥쪽 곱해지는 걸로 생각해서 3 곱하기 바깥쪽 x, 3x는 4 곱하기 12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럼 양쪽에 3, 3 지워집니다. 3, 여기는 4 이렇게 지워지니까 따라서 x는 4, 4, 16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뭐 굳이 이 원리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살짝 보시고 연산을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수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분수의 크기 변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분모 분자에다가 0이 아닌 수를 곱하거나 0이 아닌입니다. 곱하거나 나누어도 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A분의 B에다가 각각 C를 곱했어. 이해가시죠? 아니면 C로 나눴어. 그래도 값은 똑같게 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뭐 6분의 9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다가 2를 곱해요. 양쪽에다 2를 곱하거나 곱하기 2를 해주거나 아니면 양쪽에다가 3으로 나눠줍니다. 6 나누기 3 이렇게 하거나 9 나누기 3 이렇게 해도 값은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분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는요.
어디가 더 크지? 할 땐 기준을 같게 잡아주셔야 돼. 분모가 언제나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분의 이제 관심사 되는 변수가 분자에 있는 거죠. 자, 4분의 3과 9분의 7을 비교하려고 해. 3과 7을 비교하면 안 되지. 왜냐면 분모가 4와 9와 다르기 때문에 이걸 통분한다는 표현을 쓰죠. 양쪽에다가 각각 36으로 통분했어요. 그래서 앞서 본 것처럼 4에다가 9를 곱해. 분모 분자에다가 9를 곱하는 거예요. 그럼 4분의 3이 있으면 여기다가 9를 곱해주고 9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비율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9분의 7은요. 밑에 분모를 똑같이 맞춰줘야 되니까 4를 곱해주고 4를 나눠줍니다. 그러면 9분의 7 똑같게 되잖아.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분모가 4, 9, 36 해가지고 기준을 똑같이 맞춘 겁니다. 이렇게. 그럼 기준은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분수값이 크냐 작냐 얘기할 때는요. 분자만 비교하면 되죠. 그러니까 28과 27 해서 부등호가 오른쪽이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분모보다 분자가 작을 때 분모와 분자의 같은 양수를 더하게 되면 곱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A분의 B에다가 분모 분자에다가 C를 다 곱해주면 CC 지워지니까 그거는 값이 변하지 않는데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C를 더했어. 그럼 이거는 값이 달라져요. 왜냐면 A와 B가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달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단 A가 B보다 클 때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일반화시키면 정신이 없어요. 그냥 직접 예를 통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생각해봐요. 5분의 2 이렇게 돼 있어요. 5분의 2인데 양쪽에다가 3, 3을 분모 분자에 다 집어넣었어. 그럼 3만큼 커졌잖아. 근데 이게 비율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모에 5에 3 더한 거랑 분자에 2에 3 더한 거랑 당연히 분자가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직관적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은근히 많이 쓰입니다. 아니면 여기다 이렇게 할게요. 여기다 100이 있어. 1000이 있어. 1000분의 1이라고 할게요. 그럼 양쪽에다가 만약에 1을 더해준다 합시다. 양쪽에다 1을 더했어. 1을 더했어. 그러면 여기 분모는 어떻게 돼요? 느낌 자체가 1000에다가 1을 더해봤자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한강물에다가 물 한 바가지 더 분다 해가지고 뭐 막 한강물 수위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보면 거의 미미해져요. 자, 근데 분자에다가는 1인데 물 한 바가지 있는데 거기다 한 바가지 놨어. 2바가지 됐어. 그럼 얘가 분모가 직관적으로 살짝 보세요. 분모가 증가하긴 하는데 증가하는 정도보다 분자가 증가하는 정도가 더 커진단 말이야. 그럼 이거 전체 값은 어떻게 해요? 커지게 되는 거지 뭐. 당연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반대로 2분의 5일 때 각각 3, 3 이렇게 더하게 되면은 분모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지니까 이해 가십니까? 오히려 전체 값은 작아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시죠. 반대로 해서 1분의 1000이라고 합시다. 그럼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다 2를 더하는 거랑 여기다 2를 더해. 그럼 분자는 1000에서 2를 더해봤자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뭐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그게 증가했는데 조금 증가한다고. 분모는 크게 증가한다고. 그럼 전체 값은 어떻게 됩니까? 분자도 증가하고 분모도 증가하는데 분모가 증가하는 게 훨씬 커지니까 이거 전체 값은 작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 가시죠? 예, 뭐 그 정도 정리하시죠. 다음에 4번에 분모보다 분자가 작을 때는 분모 분자의 같은 양수를 빼면 이것도 밑에 예를 통해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7분의 5에다가 각각 2씩 빠졌어. 그럼 여기 이거 빼기로 바꾸면 돼. 1000에서 1을 빼고 1에서 1을 빼. 그러면 이게 1에서 1 빼면 없으니까 좀 의미가 없어서 아무튼 1000에서 1을 빼면요 이게 큰 변화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한강물에다가 물 한 바가지 넣고 물 한 바가지까지 빼봤자 여기는 느낌이 분모가 별 영향이 없는 걸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고 오히려 이렇게 작은 숫자에다가 1을 더해주거나 1을 빼주게 되면은 미치는 영향은 크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그 논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두 분수의 분모와 분자를 뒤집으면 부등호가 바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곱하기 나누기 생각하시면 돼. 이건 뭐 우리가 크게 쓸 일은 없으니까 그냥 참고로 왜 그렇지?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A분의 B곱 C분의 D인데 이걸 분모 분자 뒤집었어. 그럼 부등호가 당연히 바뀌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로 뭐 얘는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예를 들면 2분의 3이고요. 2분의 2라고 할게요. 물론 여기 A와 C 다 다르지만 같은 걸로 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걸 뒤집었어. 그럼 3분의 2가 되잖아. 3분의 2. 얘는 그냥 2분의 2가 되잖아. 어떻게 돼요? 부등호가 이렇게 뒤집어진다는 얘기죠. 예, 그냥 뭐 그러려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여기 나와 있는 다음 계산하시오는 그냥 한번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분수의 계산 같은 거 연습하시기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번 정도 할 때 x 대 5의 비율이 4 대 3을 분수식으로 정리해서 S값을 구하세요. 앞에 우리가 했던 거니까 한번 리뷰 복습 차원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우리는 이제 경작에서 활용되는 건 이런 걸 활용돼요. 그래서 여기서 막 그걸 설명하긴 그러니까 아이디어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쌀과 우유를 모두 소비하는 A국과 B국에서 생산돼서 소비하는 재화가 두 개 있습니다. 쌀과 우유야. 근데 쌀 1kg과 우유 1리터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노동량이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여기 나와 있는 숫자는 L, 노동량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이 표요가 한번 읽어볼게요. A국에서는 쌀 1kg, 쌀 하나라고 할게요. 쌀 하나를 생산하는데 노동자가 2명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B국에서는 쌀 하나를 생산하는데 노동자가 4명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요, 우유 하나를 생산하는데 A국에서는 노동자 3명이 있어야 되고요. B국에서는 노동자가 5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걸 표현을 바꿔볼 거예요. 자, 우리가 똑같은 노동을 투입했을 때, 노동 한 단위를 투입했을 때 생산 가능한 수량, 생산 가능 곡선으로 표현할 겁니다. 이게 이제 경작 처음 할 때도 얘기하고 생산 가능 곡선 해가지고 한계 전환율 더 나가서 국제무역론에서 우리가 교역 조건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쓸 겁니다. 아셨죠? 생산 가능 곡선. 생산 가능한 최대한의 수량을 표현하세요.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 보시면 노동 한 단위, 쌀 하나 생산할 때는 노동자가 2명 있어야 돼. 그럼 노동자가 1명 투입되면 쌀이 얼마나 생산돼요? 절반 생산되는 거지. 기계식으로 바꾸지 마시고요. 그렇게 복잡하게 나오지 않은 거니까 그냥 쌀의 2분의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Q야, Q. 자, 우유를 하나 생산하는데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숫자가 노동이라는 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 나중에 비교 이론 할 때 기회비용으로도 바꿉니다. 자, 노동자 3명이 달라붙어야지 우유가 하나 만들어져. 자, 그럼 노동자 1명이 우유 몇 개 생산합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명이면은 우유가 그렇지 3분의 1이 생산되는 거죠.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노동자가 여기 보시면 3명이 달라붙어서 뭐 우유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노동자 L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거를 양쪽에다 3을 나눠주는 거야. 3을 나눠줘. 왜요? 노동자 1명을 투입했을 때 우유가 얼마나 만들어집니까가 관심이야. 그러면 Q를 3분의 1 조각 우리가 생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마인드만 좀 잘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경제학을 아예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이게 뭐지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하신 분들은 요거 밑에 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A국에서 쌀 1kg과 우유 1리터를 생산할 때 노동력으로 B국에서는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는가 밑에 설명 나와 있으니까 그거 셀프로 잘 봐주시고요. A국에서 쌀 1kg을 생산할 노동력으로 우유를 얼마나 생산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이 얘기지. 여기 보시면은 쌀 1kg을 생산할 노동력? 그럼 어떻게 돼? A국에서 쌀 1kg을 생산하는데 노동력이 2명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유는 3명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약간 비율이 만약에 이게 우유가 4개 있으면 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명으로 우유 절반 하면 되는 거니까 절반보다는 2분의 1보다는 조금 크게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비율로 표현하는 거니까 이런 문제가 경작에서 사용되는데 앞에서 봤던 그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좀 잘 뭐 셀프로 체크하시고요. 이게 부담스러우셔도 지금 당장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경제학 때 많이 하면서
응용할 거니까 앞에 계산하는 방법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절에는 소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중간에 끊어서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제 1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칙 연산과 관련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리고 식을 표현하는 것, 특히 분수 이런 것들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간단한 계산들은 우리 경제학 문제 풀 때 많이 사용되니까 좀 한번 리뷰를, 어렵지 않은 내용이지만 한번 쭉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요 소수, 요거는 우리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냥 가볍게 한번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챕터 1장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